우리는 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석유 패권과 돈이며 이 중동 전쟁을 통해 미국과 강대국들이 독차지하기 위함이죠.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다비드 벤 구리온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창립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1948년에 이스라엘의 최초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벤 구리온 운하 프로젝트는 바다와 지중해를 연결하자는 제안이에요. 하지만 이미 이 지역에는 스웨즈 운하라는 연결 통로가 있어요. 따라서 먼저 스웨즈 운하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웨즈 운하는 1869년에 개장되었으며 99년 동안 스웨즈 운하 소유권을 가진 국가에게 양도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스웨즈 운하 회사의 주요 주주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프랑스와 영국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제국은 원래 이 스웨즈 운하 건설에 반대했고 그 이유는 스웨즈 운하가 그들의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1888년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및 터키 등 해양 강국들이 콘스탄티노플 협약이라고 불리는 협정에 서명했어요. 이 협정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국가가 전쟁이나 평화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운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죠. 하지만 1956년에 미국이 그 지역에서 소련과의 대리전을 벌이는 동안 당시 이집트 대통령인 가말 압델 나세르는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하고 영국과 프랑스 소유 회사로부터 스웨즈 운하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대한 움직임이었고 아스완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여기서 아스완댐 프로젝트란 이집트의 나일강의 범람을 막고 관계 및 농경을 위한 전력발전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의 원인 중 한 가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랍-이스라엘 전쟁과 제네바 협상 이후에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지미 카터의 조정하에 서명한 캠프 데이비드 평화조약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평화조약이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30년간 4번의 전쟁을 치른 중동의 숙적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메나엠 베긴 총리와 12일간 중동 평화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종교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조약입니다. 이 정보들은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확인된 신뢰할 만한 출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최초부터 왜 이렇게 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항상 이러한 개입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979년 이렇게 평화조약도 맺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16년 동안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전에도 미국 에너지부와 로렌스 리버머 국립연구소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963년에 그들은 520개의 핵폭탄을 사용하여 네게브 사막 언덕을 파낸 후 운하를 만들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어요. 따라서 평화조약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일이 진행 중임을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또 다른 운하인 벤 구리온 운하를 건설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미 여기 스웨즈 운하가 있는데도 말이죠. 왜 여기를 통해 벤 구리온 운하가 필요한 걸까요? 이제 벤 구리온 운하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만약 스웨즈 운하가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아시아에서 유럽에 도착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빙 돌아야 했을 겁니다. 현재 스웨즈 운하는 전 세계 무역의 12%에서 15%, 확인하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세계 전체의 10%의 석유 분배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 작은 운하가 어떤 장점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운하를 독차지한 이집트에게 엄청난 수익을 창출시켜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 운하는 수익 94억 달러를 창출하여 엄청난 금액을 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웨즈 운하는 그들의 이익에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14년까지는 선박이 한 방향으로만 운행할 수 있었고 6시간 동안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대 선박들을 수용할 만큼 넓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스웨즈 운하 한가운데를 에버기브노가 가로막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9억 달러의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정말 기뻐하지 않았으며 펜타곤은 이로 인해 이스라엘으로 군사적 이동이 어려워진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벤 구리온 운하를 계획할 때 스웨즈 운하와는 다르게 이 운하는 50m 깊게 만들 예정이며 200m 넓게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와 직접 경쟁하여 매년 6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즈 운하의 불편한 점 중 하나는 모래 해안에 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래 해안에 지어진 운하는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운하들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벤구리온을 통해 지중해로 연결하고자 하는 지역은 암석 지형이어서 이러한 조건이 수에즈 운하에 비해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럼 벤구리온 운하가 지어질 그 지역이 어딘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운하가 만들어질 자리에 가자 지구가 위치해 있어서 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배치입니다. 운하가 이 지역을 통과하도록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는 그들에게 상당히 방해가 되는 곳이죠. 이게 뭘 뜻하는지 알겠나요? 모든 선박이 벤구리온 운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박들이 가자 지구와도 아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가자 지구를 통해 팔레스타인과 같이 협력하여 운하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경제를 도울 생각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자 지구의 땅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외교적 제재와 국제 재판 등 많은 비난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벤구리온 계획 어젠다가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